이제 언론에서 테슬라의 CEO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루머들도 계속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I'm not leaving. I'm not fucking leaving!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2023년도 테슬라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Well, we've got a lot of great news to talk about today. The Tesla team has done an incredible job of executing over the past year, and we have many exciting years ahead of us.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8가지 정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느끼는 건데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가지고 질문도 다른 데랑 다르게 뭐 한 시간씩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리테일 투자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테슬라랑 좀 많이 교류를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좀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8가지 내용은, 첫 번째,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최근 이제 갑론을박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신규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네 번째는 로드스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슬라 광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율주행 FSD,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Things to be just at a macroeconomic level difficult for at least the next 12 months. Tesla will get through it and we'll do well, and I think we'll see a lot of companies actually go bankrupt. So I want to make sure that this is not just the good news parade.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no company is immune to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But that said, it won't be darkness forever. I expect probably a year of difficulty globally for everyone. And then my best guess is that the global economy turns around in roughly 12 months. And then Tesla will be in an extremely good position. So anyone who is a long-term investor, I think, will do extremely well.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인데, 사실 되게 헷갈려요. 요새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면이고, 가격도 많이 이제 인하를 하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요번에도 꼭 짚어가지고 difficul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향후 12개월 정도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뭐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향후 12개월 정도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몇 번이나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특히 연말에 좀 많이 몰렸었죠. 가격 인하를 하면서 테슬라 가격이 뭐 고무줄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림을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일부 이제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다시 인상을 하면서 수요 둔화가 좀 어찌 보면은 둔화세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둔화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e are actually building a new product. We are actually designing a new product. We're not sitting on our hands here. There are two new products that I think you will be very excited about. And both the design of the products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re head and shoulders above anything else that is present in industry. Just these two new products alone, I would say we will probably make, obviously this is just Elon's guess, so don't sue me. But Elon's guess is that that will probably make in excess of 5 million units a year of these two models combined.
So. 두 번째로 신규 모델인데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2개의 신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이른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디자인이나 제조 기술 면에서는 업계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자동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2개의 신규 모델은 향후 연간 500만 대씩 이상은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신규 모델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Yeah. Sorry for the delay, but we're finally going to start delivering production Cybertrucks later this year, and I think the product, if anything, is better than expectations. 세 번째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올 여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이고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에 대해서 S커브와 좀 닮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 2024년에는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매년 25만 대에서 50만 대씩은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내년 정도부터가 되겠죠.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기존에 제시했던 5만 달러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예약했던 고객들이 출시가 됐을 때 주문 취소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We expect to complete the engineering and design of the next-gen Tesla Roadster this year, and hopefully start production. This is not a commitment, but hopefully start production next year. It's not even the icing on the cake; it's the cherry on the icing on the cake. So I wouldn't expect it to be like. It's definitely not going to be a huge contributor to revenue. It will be a modest contributor to profitability, but it will be sick. 네 번째는 로드스터인데 로드스터가 이제 테슬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첫 전기 자동차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Q&A 세션에서 한 투자자가 차세대 로드스터는 이제 언제 출시를 할 것이냐 이런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올 연말까지 차세대 로드스터의 기술과 디자인을 좀 마무리하고 빠르면 2024년도에는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신규 모델하고는 좀 별다른 이제 별도의 모델일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좀 매니아층에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매출 기여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팬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세대로 다시 내면서 팬들에게 좀 팬서비스를 하는 이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 believe in taking suggestions, so we'll try a little advertising and see how it goes. Okay. Okay. All right. I wasn't expecting that level of enthusiasm.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슬라가 광고를 할 것 같다. 요게 사실 시장에서도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요게 이제 Q&A 세션에 나왔거든요. 한 투자자가 광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도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좋은 기능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이제 뭐 운전자들이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쿨하게 나 받아들이겠다 그럼 광고할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발표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테슬라가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자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광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식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 광고에 대해서 밝혔을 때 관객들이 뭐 박수를 치고 굉장히 환호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광고를 테슬라가 그동안 하지도 않던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에 대해서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측면도 있는데 사실 제가 요 흐름이라든지 이 그 요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요런 발언이 나온 것들을 쫙 지켜보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광고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다 보다는 좀 뭐 투자자가 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그럼 왜? Why not?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수요 부진하고 엮는 거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금융뉴스 웹사이트인 이제 벤진가? 여기에서 게재된 게재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테슬라에 광고 효과 쩔었던 테슬라의 이벤트 8가지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추천 프로그램. 이게 이제 리퍼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자동차 회사는 어쩌면 이게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시켜주면은 크레딧 줘가지고 서로 소개시켜준 사람도 소개받은 사람도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액세서리도 살 수 있고 뭐 요런 이제 제도인데 요런 리퍼럴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기능. 이게 덕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는 강아지를 이제 잠깐 차에다 놓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실내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잠시 차를 떠난다고 해도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차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그런 거고요. 창문에 뭐 이제 반려동물이 그거를 입지는 않겠지만 창문에 이제 뭐 주인은 잠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차에 애기라든지 반려동물을 그냥 가둬두면은 유리창 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것 놓고 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고 구해줍니다. 그런 케이스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오고 창문에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좀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또 사실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상품 모델명이 모델 S 그 다음에 모델 3 그 다음에 모델 X, 그 다음 모델 Y잖아요. 요게 이제 섹시해요. 그 SEXY.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빠졌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요걸 좀 위트 있게 모델명들을 그렇게 만든 거가 이제 사실은 그거 자체로도 좀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한정판 제품으로 테슬라 데킬라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몰랐었는데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로고라든지 모델명 섹시 요거가 이제 세계적 붉은 세틴 반바지 이런 것들을 판매했었는데 매진이 됐다. 근데 사실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요거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 트럭 모양으로 된 호루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한정판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매진됩니다. 왜 만드나 하지만 항상 이슈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런 제품은 반바지인데 요게 이제 반바지가 영어로 쇼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쇼츠라고 하거든요. 짧은 반바지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공매도 세력이랑 좀 싸우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치다를 영어로 숏이라고 하잖아요. 숏 친다. 뭐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랑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숏을 숏한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공매도한다. 나 너네 이길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반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로드스터 모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이스X 로켓 쏠 때요. 그 로켓의 맨 앞부분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보유를 하고 있던 로드스터 첫 번째 모델이죠. 그거를 장착시켜가지고 그 스페이스X 로켓. 저 로켓 있죠? 물론 이 팔콘 로켓은 아닌데 여기 앞에다가 로드스터를 달고 우주로 쐈어요. 유튜브로 그걸 들어가면은 그 음악이 같이 나오면서 로드스터가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모습이 났었는데 그거 자체로 진짜 광고 효과가 엄청났었죠. 첫 번째로 로드스터라는 모델이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참 뭐 좋았구나. 예뻤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이스X가 진짜로 잘 쏘네. 효과가 있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엄청난 그 광고 효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저도 진짜 기억이 나요. 그리고 7번째는 사이버트럭 처음에 출시했을 때 방탄 막 사이버트럭에 이제 그
컨셉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방탄이라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망치 갖고 와가지고 유리를 깼는데 깨졌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더 광고 효과가 있었던, 실패한 건데도 이런 게 있었고, 여덟 번째는 2014년에 진짜 쿨하게 모든 특허를 공개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광고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했던 행위 자체가 광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8개는 거기서 선정한 건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게 있죠. 뭐 방송 중에 마리화나를 핀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광고 효과가 더 컸었던, 일론 머스크 자체가 브랜딩이 많이 됐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FSD beta is growing hyper exponentially. So that chart is going to look like a wall, basically. Just a question for those in the room: how many people have tried out FSD beta? Okay, great. So what do you think of the latest build? And I think some people realize it. I think you guys probably realize it, but being able to do a software update and have several million cars suddenly go from manual driving to autonomous, I think will be the single biggest asset value increase in history. The normal usage of a passenger car is roughly 10 to 12 hours per week, call it maybe an hour and a half per day. And when you drive around, you see lots of cars just parked in parking lots because out of the 168 hours in a week, they're using less than 10%, maybe 7% of the hours of the week a car is in use. But once it is autonomous, it can be used probably, I don't know, 50 hours a week, maybe more. 여섯 번째로 이제 그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그 FSD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 향후 이제 그 FSD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그런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흔히 탈 때 일주일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탔다. 뭐 출퇴근을 하고 어쩌고 할 때. 근데 자율주행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당 50시간을 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출퇴근에 무조건 타기도 하고 어디 가든 그걸 타고 갈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자동차 대비해서 FSD는 5배 넘게 활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이게 FS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전개하고 있는 그 면도기, 면도날 그 전략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매출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면도기가 좀 싸지만 면도날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면도기를 싸게 사면 면도날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요런 게 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똑같이 테슬라의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좀 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더라도 많이 팔려서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많이 쓰게 한다. 대신 자율주행이 완전히 가능할 때 FSD의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로드 받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싸게 팔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팔겠다는 거죠. 지금 FSD가 지금 15,000불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아마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가격은 아무래도 보급을 위해서 좀 낮출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도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다. 왜냐하면 놀랍지 않느냐, 굉장히. 그냥 집에서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서 다음날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은 워낙 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자율주행 FSD 베타 써본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손드는 그런 모습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는 지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향후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그래프들도 좀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도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 메가팩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랑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기가팩토리에서 해서 매년 80만 기가와트시 정도의 메가팩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장기적으로는 500기가와트시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사실은 무한하다, 거의 무한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매출도 굉장히 나중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2023년도 1분기에 보면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부분 마진은 11% 정도 됐거든요. 근데 향후에 20에서 30%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거취인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언론에서 테슬라의 CEO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루머들도 계속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it ain't so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테슬라의 CEO로 머무는 이유는 AI의 접목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쪽에 이제 관련 개발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가 진행되는 한은 나는 CEO로 남아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도 CEO로 같이 이제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되는데 당분간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심이 되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 8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매출 부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들이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멀리 봤을 때는 신규 모델 2가지 그리고 FSD의 보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슈로는 뭐 테슬라 광고가 어떤 거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면서 투자자로서는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머스크 형 떠나지 마.